대한민국 천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주식 일타 강사들에게 직접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는 상한가스쿨,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황윤기입니다. 네, 요즘 미국에서는 연일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요즘 AI 반도체 소부장주들 잘 가고 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 2600선 안에서 횡보하면서 박스피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코스닥은 초전도체 테마 그리고 비트코인 테마 등 테마성이 짙은 모습을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네,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요, 상한가스쿨과 함께 최적의 전략을 짜보도록 하죠. 자, 기분 좋은 목요일 테마 1타 강사 강호진 전문가님과 오랜만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데 네. 전문가님, 요즘 전문가님이 주신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다고 소문이 자자해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좋은 종목들 골라주실 거라고 믿고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이제 시장 체크를 해봐야 할 텐데 오늘 코스닥 시장이 또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죠.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시장이 계속 순환매의 연속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장 지수 흐름과는 관계없이 어느 정도 우리가 주도 섹터 내에서만 종목을 잘 공략을 한다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월 말에는 또 자동차 섹터, 강조 한번 드렸었죠. 그래서 자동차 섹터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였었고, 그리고 제가 이전 강의에서도 안내드렸었던 게 결국에는 AI다. 그래서 우리가 설 연휴 이후에는 반도체를 다시 한번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안내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연휴 이후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상승이 나오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게다가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저 PBR 관련돼서 이제 2월부터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좀 달려왔습니다. 이제 달려오다가 최근에는 조금 쉬어가고 있고, 비교적 덜 올랐었던 코스닥이 뒤따라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는 소폭 조정이 나왔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음봉인데 그래도 꼬리를 잘 말아 올려주면서 859선에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을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2차 전지 관련된 좋은 이슈도 있고, 제약바이오도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신고가 랠리를 많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도 더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AI와 관련된, 그리고 반도체나 로봇과 관련된 내용들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명절 후에도 이 순환매라는 키워드가 절대 잊혀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섹터 그리고 어떤 종목이 추후에 우리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지 오늘도 꼼꼼하게 전문가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주 오늘도 오랜만에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오늘 오른 종목들도 굉장히 많았죠. 그중에서 첫 번째로 또 가져오신 특징주 어딜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핫했었던 이 비트코인 관련주입니다. 네, 그래서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우리기술 투자를 한번 가지고 와봤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이제 상한가를 터치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급등세를 좀 보였고, 마감 같은 경우에도 26%의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배경에는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적인 상승을 좀 보이게 되면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 시총 1조 달러를 기록을 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급등을 좀 보였습니다. 사실상 지금 국내 거래소에서도 지금 잠깐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2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오늘 지금 7,100만 원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비트코인이 계속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면서 이전 최고가인 이 8천만 원 구간대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실려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지난달 이슈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서 현물 ETF, 그러니까 가상화폐 현물 ETF가 승인이 떨어졌죠. 그렇게 되면서 ETF가 출시가 되었었는데, 아무래도 ETF가 출시되다 보니까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현물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모멘텀까지 더해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비트코인이 계속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뚫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세에 따라서 이 우리기술 투자나 아니면 기타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시세를 많이 따라갈 겁니다. 비트코인이 떨어지게 되면 주가도 마찬가지로 빠지게 되는 부분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고 계시다라면은 이 비트코인 시세를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보실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기술 투자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차트를 보시면 단기적으로 지금 8,000원 구간대 이전 고점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신고가가 나온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비트코인 시세나 뭐 우리 기술 투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술 투자 오늘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거의 4,900만 주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만큼 지금 강한 거래량이 실리면서 고가를 뚫어냈기 때문에 신규 진입자들 혹은 손바뀜이 일부 나타날 수 있는 자리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8,000원 구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 근데 신규 진입은 사실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보유자 영역으로 좀 보시는 것을 안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특징 중 우리 기술 투자 말씀 주셨고요. 정확히 26.18% 상승으로 장 마무리했죠.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7천만 원에 안착하면서 강세 보이면서 암호화폐 관련주들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8,000원 이탈하지 않는지 체크해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니까요.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궁금하니까 몇 개 더 듣고 가볼게요. 네. 다음 특징지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다음은 또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지금 테마죠. 바로 이제 초전도체 테마입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서남이라는 종목이 지금 상한가를 기록을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상 제가 처음 강의를 했을 때 안내드렸었던 부분이 이 초전도체와 관련돼서 잠깐 얘기를 하면서 서남이라는 기업이 사실상 이 자기 회사이죠. 회사 홈페이지 공시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초전도체 관련된 그런 사업을 영위를 하고는 있지만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우리는 무관하다라는 그런 공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초전도체 관련주로서 이런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이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뭐 어떻게 답을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결국에는 지금은 완전하게 수급으로서 움직이는 상황이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게다가 지금 뭐 결과적으로 이 상승 배경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3월 4일에 미국 물리학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이 초전도체 관련된 실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 매매라고 볼 수 있죠. 스케줄 매매. 그래서 이 3월 4일 이전까지는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역시나 지금 변동성이 워낙에 큰 종목이죠. 이전 초전도체 관련해서 상승이 나왔을 때 흐름을 좀 보더라도 뭐 하한가까지도 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초전도체 관련주들을 매매를 하고 계시다면은 이런 점을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올라탔다가는 쉽게 물릴 수 있고 좀 탈출하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진짜 알 수 없는 테마가 이 초전도체 테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신성델타테크도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해왔던 종목인데, 이전에 뭐 10,000원 수준에 있었던 기업이 지금 12만 원, 13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 이 테마 같은 경우에 사실상 참 답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언제든 급락이 나올 수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그 점을 꼭 유의하시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서남 주셨고요. 자, 이 초전도체 테마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떴습니다. 덕성, 서원, 모비스 그리고 파워로직스까지 대부분 급등한 가운데 오늘 서남은 상한가까지 터치를 했고요. 이 초전도체 테마에 대해서 3월 4일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지만은 역시나 리스크가 큰 테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참고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과연 이 PC, POS, 이 네. 물질이 진짜 언제까지 화두고 과연 실현화가 될지 안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참 계속 지켜보는 게 재밌는 테마인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종목은 어딜까요? 네, 다음 종목은 사실 제가 이전에 이미 특징주를 한번 안내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에코앤드림이라는 기업입니다. 네.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구체 사업을 한다라고 안내를 드렸었는데,
이 국내 최초로 이 전구체 관련 기업 중에서 5년이라는 기간 동안 공급하는 그 최초의 회사라고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이제 무늬만 2차 전지 관련주인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이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전구체 사업을 하고 있고 이제는 전구체 제품을 이제 출시를 했다라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한 2차 전지 관련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레벨업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좀 안내를 드렸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1월 30일 날 안내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20%의 상승을 좀 보였었던 자리인데, 제가 그날 말씀드렸었던 게 이전에 이제 이 갭 구간을 좀 채우려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3만 원 구간 상단에 안착을 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이전 고점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안내를 드렸었거든요. 그 이후에 3만 원 구간을 안착하게 되면서 상승 랠리를 계속적으로 이어간 다음에 오늘 상한가까지도 기록을 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내를 드리는 부분들이 지금 시장이 전혀 약한 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료가 있는, 그리고 모멘텀이 살아있는 기업들만 잘 공략을 한다면은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튀어 올랐다라고 해서 너무 겁낼 게 아니라 모멘텀, 재료만 충분히 살아있는 기업이라면은 계속적으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안내를 드렸었던 부분이죠. 지금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그 구간에만 충분히 공략을 잘 한다면은 수익을 낼 수 있고 신고가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드렸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렇게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 역시도 강한 상승을 좀 보일 수 있는 시장인 만큼 여러분들이 크게 관심을 두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추가적인 상한가를 기록을 했던 자리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단기적인 차익 실현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고점 구간 52,000원 구간 이탈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만약에 이 구간을 지켜준다면은 변곡점에서 공략을 해서 다시 한번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 에코앤드림이었습니다. 이 에코앤드림도 오늘 29.86% 상한가로 마무리한 7종목 중에 하나였죠. 이달만 주가가 108% 올랐거든요. 자, 오늘도 2차 전지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 안에서 또 열심히 올라간 에코앤드림이었습니다. 전문가님이 이전에 추천해 주신 종목이니까요. 또 열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듣고 가볼게요. 전문가님, 마지막 종목은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게 이제 오늘 강의 내용도 역시 반도체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볼 종목 역시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기업, 이 워트라는 기업인데, 사실 이 종목도 제가 이전에 2월 6일 날 안내를 드렸었던 기업이거든요. 이 기업이 뭐냐면 초정밀 온습도 제어 장비를 개발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내드렸던 재료가 뭐였냐면, 이전에는 전공정 구간에서 들어갔던 장비였는데 이제는 후공정에서도 들어가게 되는 장비다라고 안내를 드렸고, HBM 공정에 사용이 될 것이다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HBM, 최근에 굉장히 핫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HBM이 묻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 워트도 새롭게 HBM 관련주로 엮이게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워트도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새로운 키워드 혹은 새롭게 지금 부각이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에서 AI 관련된 테마 혹은 뭐 HBM이나 뭐 온디바이스 AI 이렇게 파생되어 나와지는 종목들 안에서 계속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워트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보시고 갈 텐데, 워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전에 2월 6일 날 안내를 드렸다고 했죠. 그때 안내 드렸던 게 뭐냐면 이 11,000원 구간 돌파를 한번 보자라고 안내를 드렸어요. 근데 이 11,000원 구간 상단에서 또다시 13%의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전에 음봉으로 한번 떨어지게 됐었죠. 그렇다고 하면
음봉이 나오고 오늘 그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이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물량들 다 일부 소화를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전 고점 구간까지 열어두고 볼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바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은 일단은 뭐 조정 구간을 좀 잡아보자면 대략적으로 1,600원과 한 9,600원 정도로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뭐 추가적으로 이제 8시 공개 방송에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오늘도 이 반도체와 관련해서 새롭게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기업과 그리고 이전에 이미 수급을 한번 받았었던 그런 종목들까지도 준비를 했거든요. 제가 이 강의에서 안내드리는 종목들도 역시나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고 또 제가 8시 공개 방송에서 안내드리는 종목 역시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 내용에 있는 종목들도 꼭 집중을 해주시고 또 8시 방송까지도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그 이제 노란 톡방을 통해서 종목 추천도 같이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왼쪽 상단에 있는 QR코드 찍으셔가지고 들어오시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이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추가적으로 정보를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 반도체 분위기가 좋아서 이 특징주 안에서 빠지지가 않는데요. 오늘 13% 상승한 워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네, 요즘 종목 정말 잘 짚어주고 계시는 강호진 전문가님의 방송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까지 안내해 드릴게요. 자, 먼저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메뉴 상단에 이렇게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되시고요.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저희 상한가스쿨 홈페이지가 보이실 겁니다. 들어오셔서 전문가님들 얼굴 밑으로 쭉쭉 내려오시다 보면은 깜빡깜빡하는 방송 보기 빨간색 버튼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 버튼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참여가 바로 가능하시고요. 이 무료 방송은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8시부터 진행이 되니까 방송 보시고 서둘러서 이동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더 밑으로 내려오시면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 이렇게 배너도 있는데요. 이 배너 누르시면 전문가님이 직접 함께 대응해주고 계시니까요. 이 노란톡까지 눌러서 전략 챙겨가 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밑줄 짝짝, 돼지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테마주 1타 강사 강호진 전문가입니다. 제가 테마 1타 강사라는 이름에 걸맞게 굉장히 쪽집게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강의에서 공개해드렸었던 종목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또 8시 방송에서도 공개해드렸던 종목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렇게 지금 정말 돈 되는 강의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놓치지 마시고 집중해서 들으신 다음에 그 종목들로 수익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이 순환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뭐 종목들 뿐만이 아니라 뭐 섹터나 테마들도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엇박자를 타면 안 돼요. 제가 1월 말에 강조를 드렸었던 게 자동차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현대차만 하더라도 공개 이후 35%가 넘는 상승이 나왔었죠. 그런데 그 이후로 다시 조정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반도체가 조정이 나오고 있다가 다시금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걸 거꾸로 하게 된다면 반도체가 조정이 나오고 있어서 손절을 하고 자동차로 이동을 했는데
자동차가 또 조정이 나와요. 그래서 다시 또 손절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반복, 엇박자를 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제가 미리 좀 선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좋은 돈 되는 내용 준비를 해왔습니다. 또 새로운 내용도 준비를 해왔으니까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볼 내용은 제가 2월 6일 나와가지고 안내를 드렸었던 게 돌고 도는 순환매, 끝나지 않는 AI 테마 이 내용으로 좀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설 연휴 이후에 올라올 종목이 무엇이냐? 바로 반도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다라고 좀 안내를 해드렸었는데 제가 실제로 무료 방송한 내용을 한번 잠깐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2월 6일에 공개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설 연휴 끝나고 다시 봐야 할 반도체, 다음 상한가 종목은 이런 주제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상한가가 두 종목이나 나왔죠. 그 종목이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로 바로 네오셈이라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주 반도체의 예를 들면서 네오셈을 가지고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었던 종목으로 결국에는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어요. 그래서 들어왔었던 거래량이 다 빠져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기업, 결국에는 이 세력들이 들어왔다가도 이것들을 좀 다 물량을 소화를 하려면 다시 한번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점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안내를 드렸었고, 지금 거래량 없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변곡점을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안내를 드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을까요?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제가 2월 6일 날 안내를 드렸었는데 바로 이날입니다. 도지가 형성이 됐었던 자리였는데 2월 7일 날 단봉의 음봉을 형성을 하고 나서 그 이후로 상승 랠리를 이렇게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2월 14일에는 장중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한호가가 부족한 29%대 상승 마감을 하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월 6일 날 공개를 해드리고 2월 7일 시초가 기준으로 64%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 강의를 집중해서 들으시고 실제로 이 종목을 공략을 하셨더라면 두 자릿대 수익률은 충분히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제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집중해서 봐주시고 실제로 제가 강의에서도 공개를 해드릴 거고 추가적으로 8시 방송에서도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자, 그래서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기술주라는 내용이고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전히 시장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게 기술주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SK하이닉스, HBM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언제 15만 원을 넘기나 이랬는데 결국에는 15만 원을 돌파를 해냈습니다. 물론 아쉽게도 15만 원을 종가상 지켜주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돌파를 해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제가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안내드렸었던 게 이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 발표죠. 그래서 이 재료, 왜냐면은 이전에 2차 전지와 관련해서도 IRA 관련된 법안이 발의가 되게 되면서 굉장한 상승을 이끌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보조금 대상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대상에 포함이 된다라면은 굉장히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전에 연초에 보면은 CES가 굉장히 큰 재료였죠. 근데 이번에 또 오는 게 MWC가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4일에 개최가 될 예정인데 이런 스케줄 매매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볼 게 하나 있죠. 다시 순환매를 기다리는 로봇주. 그래서 로봇과 관련된 내용도 또 재료 이슈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게 되면 계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주춤하는 듯 했으나 4,000 구간대를 좀 돌파를 하게 되면서 어느덧 4,500대 지금 안착을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처럼 지금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주봉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도
AI 대장주라고 좀 볼 수가 있죠. 글로벌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740불대까지 올라가면서 굉장히 큰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뭐 100불대 수준에서 지금 700불대까지 올라갔으니까 7배가 넘게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총 지금 8위까지 올라갔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그만큼 AI가 강력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죠. 부동의 1위였던 애플을 꺾고 지금 시총 1위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 모멘텀이 바로 AI였죠. 그만큼 AI가 역시나 지금 글로벌 트렌드로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SK하이닉스 일봉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안내드렸었던 대로 오늘 장중에 15만 원대를 돌파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이 조금 나오면서 음봉 마감을 했는데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15만 원대 안착을 하게 된다면은 역시나 다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우상향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또 역시나 HBM 끝나지 않았죠. 그래서 HBM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제는 실적도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실적 모멘텀까지 더해진다면은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AI와 관련된 기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살아있다, 기대감이 살아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지금 AI 반도체 시장 2030년까지 20배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가 추가적으로 AI와 관련된 반도체 공장을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그러니까 자체 칩을 또 개발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 것처럼 앞으로 이 AI와 관련된 내용들은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건 참고해 주시고, 자, 그 다음 또 보도록 할게요. 아까 안내드렸었던 이 반도체 보조금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총 지원금 규모가 뭐 52조 규모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장 증설에 대한 그뿐만이 아니라 뭐 절세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그러면 R&D에 대한 부분까지도 지원을 할 것이라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추가적으로 우리가 AI와 관련된 칩을 개발한다라든지 아니면 차세대 메모리 칩을 개발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모멘텀이 될 수가 있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렸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슈가 하나 있죠. 삼성전자도 뭐 CXL이나 뭐 이런 핌 반도체 관련해서도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이나노와 관련된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지금 뭐 TSMC에 주력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아쉬운 소식도 많이 들리긴 했는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TSMC를 제치고 일본에서는 이나노 이 메모리 반도체 칩을 공급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HBM3 뭐 2.5D 패키징 등을 연계를 해서 추가적으로 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내용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론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다시 한번 시장에 알려지게 되면서 부각을 또 받을 수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부분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이미 D램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삼성전자도 4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반도체 재고 정점을 지났다. 그래서 예전에 항상 문제가 됐었던 게 불황으로 인해서 재고가 넘쳐난다라는 내용이었었는데, 이제는 AI가 그 시기를 앞당겨주게 되면서 재고가 빨리 처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는 올해는 추가적으로 이제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 모멘텀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대형주들이 상승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은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낙수 효과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럼 중소형 반도체 뭐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속해서 반도체 기업들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아까 안내드렸었던 게 HBM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좀 안내를 드렸는데, 이전에 HBM3 같은 경우에는 12단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올려서 이제는 16단인 겁니다. 즉 이제 D램이 옛날에는 12개를 쌓아 올렸더라면 이제는 16개를 쌓아 올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조금 더 용량이 커지게 되고 처리 속도도 더 빨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HBM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는 16단입니다. 그러면 4개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뭐 TSB 공정 관련된 기업들, 그러니까 구멍을 뚫는 기업들이 더 수혜를 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 개수가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뭐 디스큐 장비나 아니면은 뭐 이런 처리 장비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늘어나겠죠. 구멍을 많이 뚫는 만큼 그런 찌꺼기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파생돼서 나와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본더 장비까지도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 자, 다음 한번 보시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이 반도체 장비주 순환매를 잘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안내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기존에 수급이 들어왔었던 종목도 우리는 공략을 해야 되고, 또다시 이런 새로운 기술로 부각이 되는, 새롭게 등장한 그런 종목들도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한미반도체 관련돼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한미반도체, 제가 지난 공개방송에서도 안내를 드렸지만 작년에 이미 SK하이닉스양 공급 계약이 계속적으로 나왔죠. 이미 1,000억 원 수준의 공급 계약, 그러니까 수주를 쌓아놨던 상태인데 2월 1일 날 다시 한번 공급 계약이 발생을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860억 규모의 공급 계약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미 수주 잔고만, 이 SK하이닉스 양 수주 잔고만 1,800억 이상이 지금 쌓여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종료일들이 다 24년도거든요. 그 3개의 공급 계약을 보게 되면 모두 다 24년도 내로 이 계약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실적들이 다 24년도에 찍히게 될 텐데, 그러면은 한미반도체 이제는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이다. 이 오해를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오히려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역시나 이 장비를 보게 되면 듀얼 TC 본더 그리핀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TC 본더 장비가 계속적으로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도 HBM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자, 그다음 차트 내용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전에 2월 6일 날 8시 방송에서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제가 상한가 2개가 나왔다라고 안내를 드렸죠. 하나는 네오셈이었고 다른 하나는 한미반도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선을 2개를 그어놨었는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이 한미반도체가 박스권 내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었던 게, 지금 뭐 중간에 뭐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정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미반도체는 이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안내를 드렸죠. 그러면서 거래량을 한번 보셔라. 거래량이 지금 말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없이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 바로 매도세가 그만큼 없다. 파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안내를 드렸죠. 그러면 호재만 붙는다면, 혹은 추가적으로 이 HBM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AI와 관련된 내용이 또다시 한번 나오게 되면 이 상승만 기다리는 이 매수 대기자들, 혹은 이전에 매수를 했었던 대기자들이 다 기다리고 있다라고 안내를 드렸어요.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차트를 좀 안 넣었나 본데,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30% 이상의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이 다음날 2월 7일부터 뭐 시초가 대비해서 봤을 때 39%의 상승이 나왔어요. 이런 것처럼 AI 테마, 뭐 HBM 테마도 역시나 죽지 않았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겠고, 제가 그 외에도 다른 종목들도 안내를 드렸죠. 뭐 이오테크닉스나 뭐 PSK 홀딩스 이런 종목들도 다 안내를 드렸었는데 역시나 상승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계속 관심 있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종목들 만약에 지금 놓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뭐 8시 방송도 들어와 주시고,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에도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정보들 꼭 다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지금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수익을 좀 보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추가적인 종목을 준비를 해왔죠. 그게 뭐냐면 첫 번째 HBM 관련된 기업인데 인텍플러스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투자 포인트들이 있는데,
인텔플러스라고 하면 잘 아실 겁니다. 이제 검사 장비로 유명한 기업인데 이 머신 비전을 이용을 해서 이제 2D나 3D 검사 장비를 생산하고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실제로 옛날서부터 지금 인텔에 공급을 하고 있고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추가적으로 재료가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이 살아있는 게 하나 있거든요. 바로 TSMC입니다. TSMC도 마찬가지로 HBM, 이제 코어스라고 하죠. COWOS라는 2.5D 패키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지금 퀄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 이제 수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납품이 결정이 된 건 아닌데 만약에 TSMC한 공급 계약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굉장히 주가에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글로벌 이런 칩 장비들, 칩 기업들에게 지금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실적에 대한 부분은 좀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TSMC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모멘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TSMC가 아니더라도 올라갈 재료가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역시나 고객사 확대, 지금 해외 위주로 지금 고객사를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TSMC도 마찬가지죠. 그 내용이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검사 장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세화가 되고 있고 또 HBM 같은 경우에도 아까 D램을 여러 겹 쌓아 올린다 이렇게 좀 안내를 드렸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전량 폐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수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러면은 이런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수익성에 영향을 엄청나게 입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검사 장비, 후공정 장비에도 굉장히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파 2배 확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공장을 증설을 해서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서 증설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그만큼 증설이 이루어지고 난다면은 캐파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실적 이런 부분도 굉장히 커진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더 커질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들을 기반으로 지금 2024년도 올해죠.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도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뿐만이 아닙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에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향 검사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부문에서도 굉장히 매출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뭐 10%대 매출 비중에서 지금 뭐 40%대까지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매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봉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인텍플러스도 보시면 이전 작년 7월 기준 고점을 경신하고 나서 계속해서 조정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60선 부근, 그다음 120선 부근 상단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막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단기 이평선들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전 고점 구간까지 열려 있는 상태고 이 구간을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죠. 게다가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좋은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죠. 연기했었던 뭐 증설을 다시 한번 한다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신차 모델을 좀 출시를 한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내용도 무시할 수 없다. 게다가 이전에 제가 수출 동향도 안내를 드린 바가 있죠. 근데 거기서도 결국에는 2차 전지 관련된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영업이익은 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수요가 많기 때문에 매출액은 늘어나는 모습을 확인이 됐었죠. 그 얘기는 인텍플러스는 그런 광물 가격과 관계가 없죠. 결국에는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검사 장비 수요도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인텍플러스 한번 살펴보게 됐고 자, 그 다음 또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이제 신기술에 대한 관심을 좀 보여야 된다 이렇게 좀 안내를 드렸는데 이전에 또 안내를 드렸었던 게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인 이 핀 반도체에 관련돼서 제가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HBM에 이어서 PIM, 핀 반도체로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자,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핀 반도체 관련해서도 강의를 통해서 안내를 드린 적이 있는데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단순 프로세서를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기존에는 메인 이 CPU가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들을 메모리 칩에서 이 로직 칩으로 다 보내고 주고받고 했어야 됐는데 그런 단순 프로세서 같은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메모리 칩에 로직 칩을 추가적으로 탑재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 메모리 칩 내에서 다 처리를 하고 정말 필요한 정보들만 CPU, 메인 CPU로 보내서 이 데이터를 처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거치는 과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속도도 더 빨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핀 반도체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다라는 거 안내를 드렸고, 자, 그와 관련돼서 안내를 드렸었던 종목이 바로 매커스입니다. 매커스. 이제 매커스 같은 경우에는 AMD 관련된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왜 엮이게 됐냐라고 설명을 좀 드리자면 삼성전자가 이 AMD와 이제 기술 협력을 통해서 이 핀 반도체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커스 같은 경우에는 AMD 공식 파트너사로 기술을 가져와서 그 기술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MD가 이 핀 반도체 관련해서 기술을 가지고 온다면은 그것들을 통해서 국내 기업들에게 판매를 하게 되고 다 그 기술을 가지고 또 공동 개발을 하게 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커스 같은 경우엔 제가 실제로 소개를 드렸고 그다음에 1월 30일 날 공통으로 다 추천을 드렸었던 기업이거든요. 이제 14,150원 이하로 추천을 드리게 됐었는데 그 이후 소폭 조정은 나왔는데 그 이후로 강한 상승세를 보이게 되면서 매수가 대비해서 37%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오셈도 상한가, 한미반도체도 상한가, 이런 실제로 매커스 같은 경우에도 30%대의 상승을 좀 보이면서 굉장히 큰 수익을 많이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발 놓치지 마시고 수익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오늘 또 새로운 내용을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AI 관련돼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데이터와 관련된 내용들도 있는데 결국에 이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열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열로 인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AI와 관련돼서 전력 비용이 굉장히 크다라고 안내를 드렸죠. 전력 비용이 크다라는 건 뭡니까? 전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에서 열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낮추기 위해서 굉장히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반도체 칩 같은 경우에도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처리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냉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마 이런 내용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데이터 센터를, 서버를 바다에 설치를 했다라든지 아니면 우주로 쏘아 올렸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이유가 바로 온도 때문이에요. 이 온도를 낮추기, 물론 그러니까 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해소한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큰 이슈는 냉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닷속이 차갑기 때문에 그리고 우주 같은 경우에도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음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 열시키기에 아주 난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AI 열풍으로 인해서 이 냉각 시스템 관련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엔 엔비디아의 협력 업체인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기업도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이 기업이 단순히 냉각 이 시스템만 개발을 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서버 구축하는 것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골고루 다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인데 자,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이 기업이 어떻게 올랐나. 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주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22년도에 34불이었어요, 주가가. 그런데 현재 주가가 어떻습니까? 800불대입니다. 곧 900불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냉각 관련된 기업들도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안내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실제로 GST라는 기업도 이 냉각 시스템과 관련된 기업으로서 좀 부각을 받으면서 상승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바닥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기업이 바로 K엔솔이라는 기업인데, 요즘 오늘 아마 이 키워드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액침 냉각이라는 내용인데, 말 그대로 액체에 담궈서 식히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액침 냉각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 K엔솔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K엔솔 같은 경우에는 뭐 클릭룸과 관련된 이슈로 이미 과거에 큰 상승을 좀 보였었던 기업인데, 이 클릭룸뿐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 액침 냉각과 관련해서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료가 여러 개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지금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전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서 K엔솔 이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와 있는 사진인데, 이게 바로 렉입니다. 렉인데 이 서버 장비를 이렇게 꽂아둔 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렉 자체를 액체에 담궈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액체로 식힌다라는 부분인데, 그 다음 이제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K엔솔 공식 홈페이지에 가면 이머전 쿨링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사진이라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게 지금 그 특수 액체에 담겨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액체에 담궈놔서 이 장비들을 냉각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K엔솔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영상이 여러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추가적으로는 8시 방송에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엔솔 제가 비교적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안내를 드렸죠. 그래서 K엔솔 같은 경우에 작년에 7월부터 시작해서 33,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10,000원 초반대까지 내려오고, 최근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죠. 근데 이제 수급선 상단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이전에 단기 횡보를 좀 보였었던 가격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지켜준다면은 이전 고점 구간까지 열어두고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액침 냉각과 관련해서는 아직 크게 부각을 못 받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가 추가적으로 부각이 된다면, 거래량이 아직 많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주시고, 아까 또 말씀드렸죠. 지금 이 공정들이 계속적으로 미세화가 되면서 이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환경 제어와 관련된 장비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종목 2가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재료 MWC 예정되어 있다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MWC 역시나 CES에 이어서 메인 키워드는 바로 AI입니다. 그래서 삼성 SK CEO가 이 대거 참석을 한다라는 내용이고, 역시나 이 행성형 AI와 관련된 내용이고, 그다음에 중국 기업들 뭐 샤오미나 화웨이 같은 경우에 CES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MWC에 또 참여한다라고 하니까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내 기업들이 결국에는 중화권 기업들까지도 계속적으로 수출을 하려고 하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자, 그리고 짧게 또 로봇주도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삼성에서 또 발표가 있었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인수한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스톡 옵션을 활용을 해서 정말 이 지분을 더 확대한다라는 내용이고, 사명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삼성 로보틱스로 좀 변경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만큼 지금 삼성전자에서도 로봇과 관련돼서 진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로봇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냐 항상 이 얘기를 하죠. 휴머노이드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가 AI를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휴머노이드가 굉장히 중요한 재료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삼성전자나 테슬라 역시나 마찬가지죠. 지금 휴머노이드 상용화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 또 추가적으로 제가 이전 로봇 강의 때도 한번 안내를 드린 바가 있는데 이제는 뭐 삼성 뭐 다른 기업들 다 로봇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는데 현대가 아직 안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자, 그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현대가 인수를 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새로운 로봇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족보행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사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그 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봇이 물건을 옮겨 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족보행,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 이동을 해가면서 물건을 들어서 꽂습니다. 그런 장면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이런 인간형 로봇에 대한 개발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로봇도 곧 있으면 이제 뭐 부품주들이나 이런 기업들이 실제로 실적을 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 보기 전에 이제 신규 종목들도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뭐 이삭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뭐 삼익TH도 그렇고 이런 기업들 또 새롭게 로봇 관련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슈가 살아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 또 시장에서도 관심이 크게 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삭 엔지니어링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삭 엔지니어링 주봉 차트인데 상장 이후에 계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다가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죠. 근데 최근에 거래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전에 발생하지 않았었던 거래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닥 구간에서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고 이제는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게 된다면 상방으로 크게 열리게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히든 종목도 안내를 좀 드릴 예정인데 히든 종목 제가 이전에 2월 6일 날 공개를 해드렸었던 YIK 역시 공개 이후에 16% 상승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플리토도 히든 종목으로 드렸는데 13%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처럼 제가 강의에서 공개해드리는 종목뿐만이 아니라 히든 종목, 그 8시에 공개해드리는 종목들 역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시 방송까지 와주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어서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삼익THK 월봉 차트도 역시나 바닥권의 하방 경직성을 보인 이후에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거래량이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됐죠. 근데 이제 월봉상 고점을 돌파하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이미 2차례 정도 물량을 소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히든 종목 제가 2개를 가져왔죠. 반도체 관련된 기업, 이 종목도 바닥 구간에서 이제 막 상승을 보이려는 정배열로 전환하려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또 다른 로봇주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로봇주도 보시면은 이전에 큰 상승을 보였다가 눌림 이후 변곡점이 나타나게 되고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로봇주 하나씩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요. 여러분들이 8시 공개 방송을 통해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개 방송 내용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한미 반도체 네오셈 상한가 달성에 이어서 다음 상한가 갈 종목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8시 방송에 그쪽을 통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15일 테마주 1타 강사 강호진 전문가님의 수업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의 이어지는 무료 방송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까지 안내해 드릴게요.
자,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이렇게 맨 위에 홈페이지 들어올 수 있게 링크가 바로 뜨고요.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저희 상한가스쿨 홈페이지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전문가님들 얼굴 밑으로 쭉쭉 내려오시다 보면은요,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방송 보기 빨간색 버튼이 하나 보이실 텐데요. 이 버튼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참여가 지금 바로 가능하시고요. 이 무료 방송은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8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방송 보시고 서둘러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렇게 노란 톡 들어올 수 있는 배너도 보입니다. 이 배너 누르시면 또 실시간으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눌러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